종래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JBL의 클래식 재생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중역대가 풍부하면서 현이 또 아주 아름답게 울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 오른편에 있는 JBL의 서밋 시리즈의 신작 마칼루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JBL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아주 심할 정도로 있고, 또 그간 꾸준하게 이제 신제품들 리뷰도 하고 또 제가 집에서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JBL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문가 위치에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 런칭 행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상단에 혼이 있고 미드레인지 이렇게 베이스 이런 구성이고요. 12인치 우퍼 사양입니다. 현재 서밋 시리즈는 이제 3종이 현재 런칭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제일 상급 플래그십 모델이고, 올해 또 더 큰 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는 이 제품이 실질적인 플래그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런칭 행사 때는 상당히 큰 공간이었는데, 이 스피커 사이즈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다이내믹하면서도 큰 음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대개 JBL 스피커들이 새롭게 이제 플래그십 시리즈를 런칭할 때는 대형기 위주로 냈기 때문에, 아니 뭐 서밋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틀어보면은 이거는 대형기에 육박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JBL이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 194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6년, 정확하게 창업 80주년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삼성에서 하만카든 인수하면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해가 상징적인 해가 아닐까. 그래서 스타트를 끊는 제품은 저는 이제 이게 마칼루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시작한 새로운 라인업들, 그러니까 L100 시리즈 새로 런칭 됐잖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존의 JBL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뉴 JBL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나. 2016년 이후부터의 JBL의 소리는 기존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숙지하시면 아주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은 이제 JBL의 단점으로 부각됐던 것이 클래식이 약하다. 특히 현이 약하다. 중역대가 좀 허하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 저역이 좀 무르다. 사실 그런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뉴 JBL 시대 때 오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런 클래식도 상당히 커버가 되고, 오히려 그동안 클래식 중심으로 알려졌던 탄도리 같은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줍니다. 영국의 수많은 브리티시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중역대의 장점, 이런 것들을 창조적으로 흡수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특히 이제 마칼루에 이르면은 JBL의 혈통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전천후 스피커고, 특히 지금 스트리밍이 대세고 고음질 파일이 대세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그런 디지털 녹음들, 그런 것들 재생이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주 아주 그런 재생에 아주 능숙한 그런 스피커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은 JBL의 혈통이지만 사실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진화를 했다. JBL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프로젝트 스피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래그십이라는 개념하고도 비슷한데, JBL은 좀 특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최초에 나온 것이 1954년, 그러니까 프로젝트 스피커의 1호 이제 프로젝트죠. 하츠필드입니다.
그 당시 하츠필드는 정말 그 꿈의 스피커. 그래서 그 미국에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꼭 자기 거실에 들여야 할 스피커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유명 가수가 이제 하츠필드를 썼고, 그래서 그때부터 JBL의 프로젝트 스피커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7년대에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프로젝트 스피커가 파라곤. 파라곤은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죠. 특히 그 제품의 디자인이 아주 특별한데, 그게 이제 JBL 제품의 어떤 하나의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전통이 되지 않았나. 파라곤이 워낙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무려 28년 동안 생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스피커가 계속 그 기획이 늘어지다가 1985년에 드디어 이제 에베레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스피커고, 그때부터 에베레스트라는 개념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하나의 메타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클래식을 한 곡 골랐는데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1악장 그걸 골랐습니다. 요 곡은 워낙 이제 명연이 많은데, 최근에 그 리사 바티아 쉬빌리라는 이제 여성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 연주를 골랐고요. 이제 지휘자는 앙드레 프레빈.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시청에서는 이제 그 에소테릭 앰프하고 여러 제품들을 매칭했는데, 종래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JBL의 클래식 재생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중역대가 풍부하면서 현이 또 아주 아름답게 울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케스트라가 몰아칠 때는 아주 무섭게 그냥 이제 달려들고, 그리고 이제 이 곡은 중간중간에 바이올린 주자의 그 솔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그 정교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또 음색 자체가 예쁘고요. 그래서 이 리사 이분이 좀 미인이기도 하지만은 자체도 보면 그 여류 바이올린 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아주 약간 탄미적인 느낌도 충분히 배어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스피커가 보기와 다르게 제가 대형기라고 말씀했는데, 역시 그 무대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그 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나중에 스펙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상당한 광대역이에요. 고역도 상당히 그 스포트 히터를 단 것처럼 상당히 높고, 저역도 12인치 우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스펙상에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음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을 실감할 수 있게끔 아주 광대역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응도 빠르고, 그리고 혼 스피커 특유의 어떤 거친 부분이나 조금 그 공격적인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어 감미로우면서도 약간 애절한 느낌의 그런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좀 재미있게 들었던 부분입니다. JBL의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래식이나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많은 튜닝과 그런 데 시간을 들인 것 같고, 이번에 인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에 관계된 분들 중에는 아마 프로 쪽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런칭할 때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은 강력하게 이렇게 볼륨을 올리고 막 때렸을 때에도 그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강하다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뭐 시속 300km로 계속 달려도 이렇게 별 그렇게 데미지가 없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급의 성능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용으로 만들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대강당 같은 데서 설치해 놓고 막 몇 시간씩 강한 음량으로 틀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미트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한 그 쇼스타코비치의 햄릿이라는 작품 중에 사악장 사냥이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곡은 이제 2분 안팎의 짧은 곡인데, 오케스트라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된,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거의 행진곡 풍으로 그 퍼커션이라든가 다양한 악기들이 빠른 템포로 이제 질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진곡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되게 리듬도 좀 복잡하고 그 멜로디가 이렇게 좀 아주 밝은 쪽만 아니거든요. 러시아 작곡가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특이한 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인제 스케일은 인제 어마어마하게 크고 호방하면서 특히 인제 심벌지 같은 거 연타할 때 그 찰랑거리면서 쫙 펼쳐지는 그런 쾌감, 그런 것도 있고 관악기 같은 거. 이거 관악기는 뭐 인제 JBL의 장점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또 이 10인치 우퍼에서 재생되는 그 저역의 깊이 정말 깊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펀치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에서 '야 이거 정말 오케스트라 곡이 맞구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 짜여지고 아주 조화롭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큰 흐름도 잘 보이면서 디테일도 잘 살아 있고, 왜 이렇게 소형 스피커들 들으면은 이렇게 전체의 흐름 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잡히잖아요. 이 대형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단의 움직임이 인제 이렇게 마치 하나의 강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듯이 이렇게 잘 포착이 됩니다. 많은 대형기들이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런 인제 그 숲을 잘 그리고 있다. 나무도 잘 그리지만 숲도 잘 그리고 있다. 이것이 인제 이 스피커의 장점이고, 여기서 좀 저는 인제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런칭된 스피커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라는 이제 제품이 있고, 퓨모리, 그다음에 이번에 마칼루. 이게 사실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여러 거봉들이 있거든요. 그 거봉들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 백두산맥에 있는 여러 산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총 5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총 그 서밋 시리즈가 나올 게. 그 중에 작년에 이제 새 제품이 런칭됐는데 제일 작은 게 이제 아마. 이거는 이제 2웨이 북셀프 스타일이고 우퍼 구경이 이제 8인치 이렇게 돼 있고요. 퓨모리는 이제 이게 요런 형상인데 이거보다 좀 작죠. 그 3웨이 방식인데 우퍼 구경이 이제 10인치. 요거는 이제 그거는 약간 톨보이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칼루는 이제 10인치 우퍼를 장착한 3웨이 타입이다. 이렇게 현재 3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15인치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플래그십 모델들입니다. 이 제품의 이제 외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레커 마감이죠. 근데 일체 뭐 이렇게 뭐 손 끝에 무슨 그 거칠거나 무슨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다음에 상단에 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아마 이제 챔버가 분리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드하고 베이스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미드 베이스도 보면은 약간 웨이브 가드가 돼 있단 말이죠. 웨이브 가이드가 돼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약간 혼의 어떤 그 특성을 좀 갖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푹 파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종래에 JBL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금색으로 트림을 중간중간에 액센트를 해서 단조롭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마감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모서리를 잘라가지고 소프트하게 다듬었습니다. 과거 대형 혼 스피커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약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를 깎은 것 같고, 사실 과거 대형 혼 스피커들의 극단적인 그 혐오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음정이 안 된다. 그 소리 자체의 에너지나 밀도감은 좋은데 자리를 잡고 앉아서 들으면은 음장이 이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조롭다.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혼 스피커 회사들이 이 음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 서밋 시리즈의 테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음장을 정복했다. 이것이 테마입니다. 실제 들어보시면은 하이엔드 스피커들 못지않게 아주 정밀하게 음장이 재생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인클로저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과거라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인클로저를 써가지고 크게 만들었을 텐데, 세팅을 잘했을 때 음장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이런 특히 이 폭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아주 콤팩트하게 폭을 다듬고 반사파 같은 거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이제 어떤 그 고려를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숨은 앞으로 이제 많은 애호가들이 이렇게 발견하게 될 그런 미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피커 진동판이라는 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우퍼에서 이렇게 앞으로만 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뒤로도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음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려면은 근데 보시면 이 스피커가 이렇게 안 길이가 아주 깊지가 않아요. 만약에 10인치 우퍼라면은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음량과 음압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부 보강제, 또 덕트를 작게 2개를 내긴 했지만 리어 쪽으로 빠지는 소리에 터뷸런스가 발생하지 않게 얼마나 적절하게 뒤에 있는 소리를 흡수했느냐.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막 소리를 낼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인클로저에서 떨림이나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 내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이제 물량 투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 베풀에는 이렇게 카본 파이버를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나무를 덧댄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반사함 같은 데는 유리하니까 음향적인 고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을 좀 고급스럽게 그릴을 떼놓고 봤을 때 사실 밋밋하게 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카본 파이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훨씬 고급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이소 어쿠스틱이라고 그런 이제 스파이크라든가 받침대 전문 회사의 제품이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JBL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스파이크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보다 정밀하게 진동을 잡자. 그러려면은 그쪽만 연구하는 회사의 제품을 써보자. 이렇게 큰 회사에서 그런 액세서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번에 이소 어쿠스틱을 도입했다. 이 부분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블랙 버전이 어떨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나무로 된 마지막 그 마감이 좀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전통적인 JBL 디자인이면서 또 약간 선진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같이 아우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금으로 된 그런 트림 같은 것이 좀 인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한번 그걸 하나 또 들어봐야겠죠. 리 모건의 더 사이드 와인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더 사이드 와인더는 이제 60년대 말 그러니까 블루노트 전성기 때 발표한 곡인데 리 모건은 이제 트럼펫 주자인데 아주 파워 블로잉입니다. 그러니까 투수로 치면 한 160km 던지는 강속구 투수 그런 느낌의 정말 시원시원하고 호방하게 부는 이제 트럼펫 주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조 핸더슨이라는 테너 색스폰 이 사람은 이제 노련하죠.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부는 스타일인데 대조적이란 말이죠. 요 두 개의 관악기가 있고 리듬이 아주 공격적이면서 빠르고 특히 베이스 라인이 아주 돋보이는데 여기서 들어보면은 확실히 그 드라이버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많이 투입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관악기는 이 혼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시원시원한 소리가 뭐 아주 일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모던 재즈에서 JBL이 갖는 강점은 뭐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 점에서 이제 JBL이 가장 잘하는 이제 재생곡이 바로 이제 지금 제가 들려드린 더 사이드 와인더 이런 곡이었습니다. 펑키 재즈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JBL 원래 가지고 있는 DNA 소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죠. 그리고 트위터가 3인치 구경이고요. 그 다음에 D2 트위터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진동판은 이제 이번에 신소재입니다. 애뉴라 링 테온 X라는 이제 진동판인데 이번에 새롭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진동판입니다. 아주 복합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혼 같은 경우에는 소노글래스 소재를 그동안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과거 9500 같은 거 보면 소노글래스가 이렇게 매끈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형상이 져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사 패턴을 찾아낸 게 바로 이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JBL의 특허 기술인 HDI, 하이 데피니션 이미징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밋밋하게 이렇게 쭉 빠진 그런 소노글래스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징을 할 때 보다 정밀한 이미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의 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BL이 그동안 취약했던 음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데 이런 혼의 형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뭐냐면 보통의 트위터들은 뒤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뒤로 빠지고 앞으로 나오고. 근데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이걸 챔버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소리까지 앞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그 밀도나 강도는 통상보다 2배 이상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 혼을 달았기 때문에 이 혼을 따라서 소리가 아주 빠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로스 없이. 그러니까 확 발산되면은 힘이 빠지는데 이걸 모아서 쏘거든요. 그래서 지향점이 분명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실 저도 혼 중독자인데 일반인들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고역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보통은 1인치 구경의 그런 그 트위터 그 진동판을 많이 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꼭 혼이 아니더라도 일반 다른 많은 스피커들을 보면 대개 1인치 구경입니다. 그런데 요 제품은 3인치 구경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만큼 대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고역으로도 더 올라가고 또 저역으로도 더 떨어지고 광대역이지만은 이제 보통 그 트위터들이 보통 뭐 2천에서 4천 사이에서 한 2만 요 정도까지 가는 거에 비하면 광대역이지만 고역 특성에 좀 더 집중해 있다. 왜냐하면 중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투웨이 스피커 JBL이라면은 혼에다가 중역대까지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우퍼를 붙이는 타입인데 그게 전통적인 JBL의 투웨이의 설계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드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재생된 소리를 굳이 중역대까지 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11K부터 33K까지 이렇게 고역의 재생에 집중한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3인치 이 진동판을 구동하려면 막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뮌헨쇼에서 제가 요 제품을 실제로 보긴 봤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드라이버들하고 여러 가지도 구경했는데 사실 미드레인지 또 그다음에 우퍼 쪽 그리고 이 트위터 이 뒤에 있는 그 자석이라든가 그런 모터 시스템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지하게 무거워요. 그때 제가 본 게 이제 트위터가 있으면 모터 시스템이 2개가 달려 있는 걸 봤거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듀얼 모터 시스템이라고 쓴 걸 봐서 근데 아무리 뒤져도 내부 사진은 볼 수 없으니까 제가 확언은 못 하겠지만 또 과거에 이런 수법을 쓴 적이 있습니다. JBL에서 다른 제품에. 그래서 아마도 혼에 붙이는 그 진동판에 붙이는 게 듀얼 모터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3인치를 2개의 모터로 구동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3인치 구경이라는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썼다. 이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뒤에 모터 시스템은 특별한 걸 썼다. 이렇게만 이제 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레인지하고 그 우퍼는 이 진동판의 재질이 같은 건데 원래 그 JBL은 전통적으로 이제 페이퍼 콘 요걸 이제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제 또 LP를 좋아하기 때문에 LP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저역에 그도 페이퍼 콘을 쓴 게 LP 재생에서 제일 유리했거든요.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온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JBL의 이 제품도 그 여기 이제 셀룰로즈라 썼지만 이게 이제 페이퍼 콘의 일종이거든요. 여기다가 카본 파이버를 좀 섞어가지고 3중 구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BL의 전통적인 그런 음색이나 페이퍼 콘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에 맞게 좀 개량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HC4라는 그 이름을 붙인 이제 재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드하고 우퍼에도 들어가 있고요. 보이스 코일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 코일이 2.5인치 구경인데, 보이스 코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앰프에서 이제 이 스피커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보이스 코일의 구경이 크면은 고속도로로 치면 뭐 4차선, 8차선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거거든요. 그러면 신호 전달에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용이하죠. 그다음에 손실도 적고. 그래서 하이엔드 스피커일수록 보이스 코일 구경이 큽니다. 또 그렇게 크다는 것은 이 큰 보이스 코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석을 비롯한 모터 시스템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아마 뒤에 따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자석이 자리 잡고 있을 거고요. 네오디뮴이라는 소재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히토류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네오디뮴의 장점이 자성을 일정하게 가지면서 잃지 않고 고열에도 강하다. 그리고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네오디뮴은 보통 이제 트위터 쪽에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제 미드레인지 썼고요. 그리고 한편 12인치 우퍼, 여기에는 보이스 코일이 3인치 구경입니다. 좀 더 크죠, 저역이니까. 그리고 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페라이트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역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좀 더 구동력이 좋은 페라이트를 썼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자석의 구성이나 그런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그 멀티캡이라는 이제 커패시터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호 전달에 상당히 유리한 고품질의 이제 커패시터고요. 그다음에 파워 핸들링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대출력 파워로 물려서 그 크로스오버 쪽에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전제해서, 그리고 또 모터에서도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큰 공간을 갖다가 뻥뻥 울리는 스피커로 기획이 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부품이나 설계 사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바이 와이어링 방식. 그래서 바인딩 포스트가 이제 한 쌍, 두 개의 입력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이 와이어링도 할 수 있고 바이 앰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다이애나 크롤 데빌 메이 케어, 요걸 준비했습니다. No cares for me,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and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of May.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제가 그 시청할 때 꼭 여성 보컬을 넣는 게 여성 보컬을 들어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중역대라든가 그 스피커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크롤의 목소리가 자칫 잘못 재생하면 좀 건조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달콤하면서 이렇게 농후하다고 할까요? 아주 매력적으로 이렇게 음색이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다이애나 크롤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 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좀 화려한 그렇게 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에센스만 치면서 멜로딕하게 치거든요.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으로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그 솔로 할 때 아주 길지 않지만은 왼손으로 치는 저역부의 깊은 부분까지도 잘 드러나고 고역 부분에서 영롱한 느낌 이것도 잘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렉트릭 기타, 그러니까 재즈 기타가 붙는데 재즈 기타는 사실 그 일체에 필터나 이펙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임팩트 있는 소리 그런 것들이 맛깔나게 나오는 게 이제 재즈 기타인데 이 부분이 또 역시 JBL 본 스피커 가지고 있는 그런 재미를 할 수 있고 베이스 드럼이야 뭐 이제 충분하게 대역이 잘 살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단의 그런 악기들의 그 위치 배열이라든가 중앙에 떠 있는 보컬의 위치 그런 데서 확연히 역시 그 음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존 JBL 스피커하고 다르구나. 이번에 정말 단단히 칼을 갈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스피커는 이제 기존에 JBL의 프로젝트 스피커들이 대형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애호가들이 이렇게 그 스피커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JBL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의 일정한 포인트마다 프로젝트 스피커를 내면서 최고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그래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간의 문제로 프로젝터 스피커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하이엔드를 지향하면서 그 공간 사정이 넉넉치 않은 분들한테는 JBL의 진짜 기술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이제 경험해 볼 때 가장 추천할 만한 스피커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 밑에 기종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JBL의 신작 마칼루에 대한 이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